오늘 그 은빛 수다방 그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를 향해서 온도를 좀 높이고 있는 중인데요. 다다음 주면 이제 하지 감자를 캘 시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시기에는 뭐 심을 식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메밀이나 뭐 콩이나 고구마도 지금 심어도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팥이나 수수 뭐 이 정도. 들깨도 이미 심었어야 되죠? 아직 들깨는 뭐 심은 사람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있어도 되고 아직 그래요. 여유가 좀 있을 때 들깨는. 우리 천인규 선생님 맨날 밭을 구경하니까 이제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 나무 대고 좀 높여가지고 진덕을 만들어서 밭을 만들더라고요. 틀밭을 전에 했었는데 예. 틀밭이라고 만들었는데 예. 그거 저기 옆에 된 그 나무가 예. 이제 몇 년 되니까 다 삭아가지고. 틀밭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예? 틀밭의 어떤 장점은? 그 장점 없어요. 없으세요? 텃밭처럼 그게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그 틀밭이 예. 큐밭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쿠바식으로. 예, 근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친환경이라는 건 결국 풀을 그냥 살린다는 얘기거든. 어, 이 제초제를 써서 풀을 풀을 죽이는 뽑거나 게 이렇게. 아닌가 뽑거나 예. 어쨌든 이런 인위적인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힘드는 건 뭐 그러니까 농사를 전업농의로 하는 사람들은 전혀 안 맞는 거고 그렇죠. 그냥 저기 텃밭 정도 조금 가꾸는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뭐 가족끼리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농약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먹자. 제가 이제 퍼머컬처에 관심이 좀 있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퍼머컬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퍼머넌트 아그리컬처의 준말인데, 그러니까 퍼머넌트란 말은 지속 가능한 농업.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토종 텃밭종원 이런 정도로 될 것 같아요. 토종 텃밭종원. 그러니까 토종 씨앗을 심고, 그러니까 지금의 씨앗들은 1년 다니면 또 씨앗을 사서 심어야 되잖아요. 체종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토종 씨앗 같은 경우는 이제 체종이 되니까 토종 씨앗을 골라서 그다음에 이제 경운을 하지 않고 무멀칭,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정말 조그마한 텃밭 개념으로 이제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해야지. 지금 뭐 천인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밥벌이로서의 뭐 이제 산업농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정말 자급농, 내가 먹을 거리를. 그래서 텃밭을 디자인하는데 우리는 보통 텃밭 하면 이렇게 그냥 길쭉한 고랑 내고 이런 밭을 상상을 하잖아요. 이게 퍼머컬처란 걸 보니까 밭을 동그랗게도 만들고 이렇게 나뭇잎 모양처럼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나뭇잎 모양은 결 따라서 여기는 상수, 여기는 멋있고, 그리고 둔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높게 둔덕을 만들어서 둔덕 위에다 이제 뭐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을 좀 디자인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정원의 개념. 이제 우리는 이제 생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좁게 하고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이제 퍼머컬처는 좀 더 정원의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약간 이제 쉴 수도 있고 뭔가 힐링하는 기분을 이렇게 디자인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 밭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그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틀밭 개념은 뭐냐면은 예. 아까 무경운이라고 그랬어요. 예. 무경운, 그다음에 무비료, 예. 그다음에 무농약 이렇게 해가지고 삼무정책이라고 해요. 삼무농법이라고 해요. 이걸 삼무. 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그래서 무벌칙까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내가 해본 게 고추를 음. 50포기를 심었어요. 작년에 50포기. 그거를 완전히 무경운이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거기에 배추를 심었던 데를 배추를 뽑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봄에 그걸 갈질 않고 거기다 그냥 땅을 파서 이 고추모를 그냥 심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경운이 된 거지. 경운을 안 했으니까. 관리기를 이렇게 돌리지는 않았다는 그것도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경운을 안 안 했으니까 치고. 무경운이 된 거고. 그다음에 뭐 비료는 뭐 많이 안 주니까 원래 그렇고 농약도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50포기에서 고추를 가을에 결산을 해보니까 예. 10근이 나왔어요. 10근 많이 예.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많이 나온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야, 무경운에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수확량이. 예, 그래서 병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근데
올해는 이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나는 매년 초보자예요. 그래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야, 실험 정신을 네, 추천하시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완전히 또 이 멀칭을 아까 무멀칭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멀칭을 완전히 하고 올해도 50포기 심었어. 아. 근데 50포기를 올해는 두 가지로 이제 심었어요. 하나는 위에 순을 따져가지고 교순이 올라오게 만드는 걸 반 심고 일부 그냥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심고 해가지고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서 목표가 작년엔 10건 냈잖아요. 올해는 20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래서 퍼머컬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이게 텃밭도 디자인의 개념이 들어가고 약간 정원의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아트잖아요. 이게 논밭 아트처럼 좀 재미있겠다. 그리고 또 이게 밤마다 이제 다양하게 특색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식물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둔덕을 만들어서 이제 그늘이 있는 곳은 좀 그늘이 좀 맞게 그늘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어내고 이 작기별로 이제 시기별로 그리고 자급하게 이제 유실수도 이제 중간중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1년에 내가 먹을 음식들을 자급하려면 얼마 정도의 논과 밭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논은 한 200평 정도면 혼자 먹는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흙마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200평 또 어느 지역은 300평 예. 이렇게 해요. 그게 한 가족이 먹을 거 그거를 계산했던 것 같아요. 한마지기가요? 네, 한마디가 예. 200평 정도 예, 어느 정도. 밭에는 이제 유실수도 과일도 이제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뭐 자두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심고 나머지는 먹을 걸 하면은 한 500평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좀 이웃과 나눠 먹을 정도도 이제 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진 교수님? 아니 500평도 좋은데 문제는 노동력이 가능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유실수 심어서 과일 가지고 식량은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과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얘기도 고추나 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농사에 예. 예를 들어서 돈을 개입시키면은 예. 그때부터는 아닌 거예요. 아.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표님 얘기대로 펌버컬처니 뭐니 이런 개념 없어져요. 아. 돈이 개입이 되면. 돈이 개입되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 400-500평 네. 정도면 충분히 텃밭 개념으로 평수는 좋은데 500평이면 400평? 그 정도 하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아, 500평. 최소한 다 관리기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장비가 이제 또 투입이 되지 않으면 한 200평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 200평도 관리기는 있어야 돼요. 아, 최진규 선생님 한 얼마 지금 농사 지으세요? 난 지금 평수 따지면은 내가 그게 한 130평짜리인데 예. 그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아. 일부는 그냥 저기 막 그 잡초가 막 자라 있는데 예. 그냥 내버려둬요. 아. 거기도 이제 씨를 뿌려놨는데 잡초하고 그냥 뭐 또 뭐 시금치 뭐 저 상추 뭐 하여튼 다 그냥 같이 뿌려놔가지고 네. 같이 다 자라는데 풀 속에서 같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을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 예, 그리고 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예. 팔 수 있는 양이 안 나오잖아요. 예. 팔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팔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가족이 먹기에는 많은 거야 또. 아. 예, 가족이 먹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낭비지. 예.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한 식구가 최소 4명 뭐 이상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그게 돼요. 소비가 되는데 예. 지금은 키워놔도 소비가 안 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텃밭에다가 화단에다 청양고추 5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3개 심었었죠. 청양고추를 혼자 있으니까 못 따먹고 이만큼이 냉동실에 있어요. 네, 그게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500평이 아니라 한 200평, 150평 정도만. 아니 300평 정도? 네. 그래서 근데 좀 힘드실 거예요. 네. 300평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 천인규 선생님이 오늘 글을 또 멋진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왜 어떻게 그냥 철없던 시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냥 철없던 시절 웬 야고를 달고 살았지. 작년이 되며
어떻게를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 이제 나이 들며 그냥이란 말을 일상화한다. 왜라는 물음은 많은 호기심의 발로이며 나와의 다름에 대한 반항이며 풀리지 않는 문제에 빠져들이며 왕성한 젊음의 표현 또한 아니겠는가. 어떻게란 삶에 대한 연민이며 주의를 의식하는 배려이며 책임과 의무의 중압감에 대한 몸부림이며 상대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는가. 그냥이란 삶의 일선에서 벗어난 최년적 자세이며 욕심을 내려놓은 해탈의 경지이며 조건 없는 주고받음의 표현이며 둥글둥글 어울림의 모습 아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왜 어떻게 그냥을 뭉뚱그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할지 뜬금없는 생각을 해본다. 그냥이란 이걸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살아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옛날에는 왜냐고 물으면서 날이 선체 이제 자꾸 이렇게 궁금하고 호기심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 글을 읽어보다 자서전 써주는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천윤기 선생님 한번 자서전을 한번 취재해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연락 올 겁니다. 선생님이 생애 자서전 한번 취재하면 한번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뷰에서 자서전 같이 쓰는 건데 예. 그래서 나이 아직 여든 되려면 아직 있으셔야 되잖아요. 여든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죠? 여든 아직 안 됐지. 예. 어쨌든 젊고 되게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죠? 영어로 프레젠트가 선물 아닙니까? 또 바로 현재 오늘이란 뜻과 중국된 말이니까 예, 좋은 의미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변하진 않는다고는 하는데 나이 들면서는 이제 좀 그게 눈빛이 날카로웠던 눈빛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되게 엄하셨는데 거의 되게 가부장적이고 되게 엄하셨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그 어깨가 되게 컸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픈 데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 39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암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한약방 하십니다, 대전에서. 네. 그렇게 한약방 하면 평생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감원 선생님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말을 많이 해야 이 소통하는데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 뭐 타는 말이 아니고 언어에 대해서 그걸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것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일단 말 조심해라. 입으로 망한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귓속말.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하고 말이면 다냐. 말은 당신의 인격이다. 참 말 많네. 새치혀를 조심하라. 바른 말 고운 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새뿌리를 조심하라는 옛 어른들의 교훈이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말뿌리, 입뿌리, 거시기뿌리. 여기서 입뿌리는 말 조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칼보다 무섭다. 잘못하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미겠죠. 말은 뻔지르하게 잘한다. 말보다 실천하라. 남의 말을 경청하라. 말 속에 뼈가 있다. 입단속해라. 또 어떤 공영방송에서 말이라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어느 시인의 시집 제목이 입속에 검은 잎이란 게 있는데요.
검은 잎이 새치 혀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혀가 깨끗해야지 왜 시인의 눈에는 혀가 검게 보였을까요? 말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그의 마음까지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말은 쉽다. 말로 거시기 하면 자순이 귀하다 등등 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결론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각기 다른 자기들의 언어가 있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는 우리 고유의 한글이 젊은이들에게는 좀 멸시를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해가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그들과 함께 자연스레 섞여 같이 흘러가야죠. 힘겨운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는 끝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래어가 너무 넘쳐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집 간판에서부터 음식 메뉴, 커피 종류 등등 이런 나의 생각이 세대 차이인가?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는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위대한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이시죠.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관련해서 한글에 관한 한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우리 몸속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쓰셨습니다. 이분 기영도 씨는 1960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활동하신 시인이고요. 되게 기영도의 시들은 보니까 우울하고 어둡고 외로움과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입속의 검은님이란 건 기영도 시인의 시집 제목이에요. 예, 시집 제목. 그러니까 시집의 제목이고 그 중에 하나의 시가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뭐 이런 시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하는 이야기도 썼고 이분이 이제 그 기영도의 시는 전문가 홀린 사람 입속의 검은잎과 같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그려내기도 한다.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길들여지는 개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홀린 사람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과 우매한 군중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으며 입속의 검은 잎은 권력자의 죽음과 공포, 앞을 알 수 없는 불안을 그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기영도의 시집을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옥천에는 정지용 시인 말고 그 윤중호 시인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윤중호 시인이라고 이분은 1956년생인데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를 보면 되게 고향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옥천 이원이 외갓집이거든요. 이원이 외갓집인데 원래 영동 심천이 고향이고 이원이 외갓집인데 이원 구장터 그 시가 많아요. 거기 보면은 이분 시는 되게 토속적이고 그런 시가 많은데요. 그 보면은 고향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에서 차력사 김씨의 썩은 이빨 이런 것도 있는데요.
구경꾼이 모두 돌아가고 맥주병을 날리던 바른손 뚝살이 심심해지면 차력사 김씨의 썩은 이빨이 찬물 한 모금에 시큰거린다. 시큰거리다네. 아주공갈 염소똥을 챙기면서 떼어놨던 쓸개를 챙기면서 시큰거린다네. 비리고 아린 세월만 자르다가 기갈 안 나는 뜬 소음만 자르다가 40이 넘도록 여자 하나 못 물고 질긴 가난도 못 잘라냈네. 한창 때는 택시도 물어끌고 만만한 철사도 자르던 이빨이 시큰거린다네. 찬물 한 모금에 썩은 이빨이 시리다네. 하루 세끼가 시리다네. 차력사 김씨의 뿌리가 시리다네. 이런 장터마다 돌아다녔던 차력사. 여기 제가 한번 윤종호의 시란 제목이 시입니다. 외갓집이 있는 구장터에서 오리쯤 떨어진 구밋집 행랑채에서 어린 아우와 젖방살이를 하시던 엄니가 아플 틈도 없이 한 달에 한 켤레씩 신발이 다해지게 걸어 다녔다는 그 막막한 행산길. 입술이 바짝 탄 하루가 터덜터덜 돌아와 잠드는 낮은 집 지붕에는 어정스럽게도 수세미꽃이 노랗게 피었습니다. 강한 게 뒹구는 이른 봄 새벽부터 그림자도 집도 얼어버린 겨울 금은밤까지 끝없이 내빼는 신장로를 무슨 신명으로 질수심이 걸어서 이제는 겨울바람에 홀로 샌 머리를 날리는 우리 엄니의 모진 세월. 덧없어 참 덧없어서 눈물겹게 아름다운 지친 행산길. 이 시인데요. 이게 이제 이원면 그 구장터가 저기 지정리쯤에 옛날에 있었대요. 대성폐교 있는데. 그래서 구미집이란 건 9mm. 이원면 9mm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기구한 인생인데 이분이 심천에서 아버지가 되게 그 부자셨는데 이제 어머니를 내치고 새집살림을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이화면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어머니는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화장품 행사, 구루무장사, 동동구루무장사 하듯이 계속 이거 메고 다니면서 그냥 이화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자기가 생각하면서 쓴 시거든요. 어머니 지금 살아 계셔요. 어머니 살아 계신데 이분은 돌아가셨죠. 2004년도에. 그러니까 윤종호 씨는 심천의 삼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난다. 대학을 나온 아버지는 대전으로 새살림을 차려 나가시고 어머니 형제를 데리고 대전으로 갔다가 아버지 행패에 막내만 데리고 이원으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윤종호 시인의 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옥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윤창수 어머니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 날씨가 점점 여름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 입는 복장도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삼배나 모시아 같은 것을 여름에 많이 입었던 것 같다. 요즘도 이런 옷감이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 손으로 짜야 되는 고된 과정 때문에 가격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일일이 조심스럽게 손빨래를 해야 하고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거의 입는 사람들이 없다. 나는 몇 년 전 지인으로부터 모시옷감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지인은 젊은 시절 그 모시옷감을 판매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때 자신이 나이 들면 입으려고 남겨둔 것이 있어 나에게 선물로 나눠주신다고 했다. 한 번도 모시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나는 거금에 비싼 선물을 받고 어쩔 줄 몰랐다. 그 귀한 것을 받고 옷을 입지 않으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 그 모시옷을 하는 것을 수소문했다. 사실 모시옷은 아무나 만들지 못한다. 왠지 모시옷을 입으면 나이가 들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야 할까 고민을 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이 바로 학생 시절 정말 내 눈을 휘둥그레하게 했던 모시옷을 입으셨던 분이 떠올랐다. 그분의 모시옷은 우리 한복 저고리인데 소매를 싹둑 자른 옷이었다. 한 번도 그런 한복 저고리를 본 적이 없었다. 옥색 짧은 통 한복 치마 위에는 하얀 모시 저고리로 소매가 깡뚱한 그런 옷이었다. 그 옷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내 눈에 비친 패션은 놀람 그 자체였다. 그분은 미국 유학 시절에도 그 옷을 내내 입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이 자신의 나라 전통을
당당하게 보여준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학교를 졸업한 후 한참의 세월이 지난 어느 해 그분을 기리는 추억의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선물 받은 모시로 그분이 입었던 옷과 비슷하게 짧은 소매를 만들었다. 내 옷은 한복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 옷을 처음 입었던 날 사람들은 아주 디자인을 모던하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 모시옷 덕분에 너무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들의 지혜로움과 그것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있어 고마움을 한껏 느꼈다. 이야, 세모시 옥색 치마에 대해서 가격이 만만찮아요. 예, 너무 비싸요. 예, 그리고 그 옷은 정말 그것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막 요런 접는 거를 아주 그냥 가늘게 뭐 한 1mm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그 박아야 되니까 굉장한 기술을 요한대요. 그리고 그 싹도 물론 비싸요. 옷 만드는 싹도. 예, 싹이 비싸고 그런데. 모시 옷을 저도 한번. 근데 모시 옷이 비싸가지고. 예. 어머니가 읽으실래요? 제가 읽어볼까요?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읽기도. 저 딸네 집에 아산 갔었던 거 쓴 거예요. 창원 침대에서 잤다. 1시 넘어 잠이 들었다. 내외다 출근하니까 두 위에 시니어리나 타서 한 컵이 조식이다. 혼자 독수 공방 외롭다. TV는 우리 집에 있는 배다. 그것만 보고 대통령의 독서법도 보고 성아가 점심시간에 도시락 사가지고 왔어요. 양도 찬도 또 불고기도 있고 마늘종, 볶음 무침 뭐 여러 가지의 그 양념이 들어있는 찬들이 아주 맛있었어요. 빈집에 혼자 지냄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다 했어요. 전화음성을 들으니까 더 보고 싶고 내일 당장에 와서 나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점심 지나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릴 곳은 오직 내 집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집밖에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내게 신경 쓸 사이가 없어요. 이제 애달프게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저 잘 사는 것만으로 행복을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마음과 몸과 내 뜻을 붙일 것은 오직 집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 아유, 어쨌든 잘 읽었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쓴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 천인규 선생님 빨리 또 버스 때문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죠? 예, 신청곡을 빨리빨리 조금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아유, 그럼요. 늘 바쁘게 뛰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지금 신청곡을 네 분 이야기는 다 들으셨고 이제 신청곡을 차근차근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인규 선생님 신청 허공 속에 묻혀야만 될 좋습니다. 조용필의 허공. 저는 그네 세모시 그 옥색 치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네로 했습니다. 세모시 옥색 치마. 예.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송광선의 송광선의 그네. 예, 가곡이에요. 가곡이에요. 가곡. 맞아. 가곡. 거기서 이제 세모시 옥색 치마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곤 어머님. 라콤파르시타. 이야, 이거 뭐 가곡 목표랍니까 어떻게? 가곡 라콤파르시타. 한번 찾아보면 조수미가 부른 라콤파르시타. 거기 우리 김감만 선생님은요? 저는 김광석 있잖아요. 예.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야, 노래 불러 죽었어요. 낭만이 아직 넘치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프지만 말고 사랑을 하는 그런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위에 폭소에 잘 견디시고 이제 에어컨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감기도 조심하시고 어쨌든 예. 그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supieras que aún dentro de mi alma conservo aquel cariño que tuve para ti. ¿Quién sabe si supieras que nunca te he olvidado? Volviendo a tu pasado, te acordarás de mí. Los amigos ya no vienen, ni siquiera a visitarme. Nadie quiere consolarme en mi aflicción. Desde el día en que te fuiste, siento angustias en mi pecho. Si percanta que has hecho de mi pobre corazón. Que aún dentro de mi alma conservo aquel cariño que tuve para ti. ¿Quién sabe si supieras que nunca te he olvidado? Volviendo a tu pasado, te acordarás de mí.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 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